안녕하세요. 돈공부 정성입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차 안에서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녹음하는데요, 최근에 또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은 지금 시장,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 지금 6월달이고요 2024년 6월달입니다 미국 시장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하이닉스 비롯해가지고 AI 관련된 회사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수는 아직 한국장 많이 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FOMC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했고요. CPI 지수가 물가 상승률이 조금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제일 좋은 소식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데 앞으로 시장 전망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딱 제가 볼 때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거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미국의 그 일반 대중들 통장 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에 쓸 수 있는 잔고,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통장 잔고가 엄청 뚱뚱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잔고가 많이 감소해가지고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첫 번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소비의 나라지 않겠습니까?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버는 돈만 쓴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나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통장에 있는 돈 막 꺼내 쓰고 이제 빚까지 살살 내서 소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소비 여력이 계속 소비를 하다 보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비싼데도 불구하고 소비를 계속 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통장 잔고가 막 줄어들어 가지고 바닥이 났다, 이런 뉴스였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소비 여력이 없어졌다는 거니까 경기가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네. 고용 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제 둔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리 인하 신호죠. 최근에 그 CPI 발표도 약간 꺾였고, 뭐 좀 시기적으로 좀 내년쯤 될 수도 있겠고, 올해 말쯤 될 수도 있겠고, 금리는 어쨌든 인하될 것이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는, 미국에 보면 이제 MMF라고 그 유동성 자금들, 그러니까 현금과 거의 똑같은 돈들이 머니마켓 펀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MMF 시장인데요, 그 시장의 어떤 대기성 자금이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으니까 단기금리가 특히 높죠. 기준금리 연동돼 가지고 그 돈들이 엄청나게 막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규모가 거의 뭐 800조 원, 800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거의 얼마입니까? 800조니까 곱하기 1000원 8, 예, 엄청난 돈이죠. 뭐 그 정도 돈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게 역대 최대치를 뚫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금리가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 거죠. 기준금리가 돈을 빨아당겨 가지고 증시나 부동산 시장 이런 데 못 가고, 그 머니마켓 시장에 그냥 이렇게 계속 쌓여드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엄청난 규모로 커진 거죠. 아마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 돈들이 빠져나올 겁니다. 엄청난 대기성 자금, 투자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있다는 거고, 이게 한국에 또 똑같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예금이라든지 뭐 CMA 통장이나 아니면 정권 계좌에 보면은 예치금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있는 돈도 역대 최고, 거의 그것도 제가 보니까 한국도 뭐 1300조 원, 예, 1300조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거의 국민연금 수준의 돈이
쉽게 말해서 그냥 예금 통장에 있는 거죠. 아직도 금리가 한국 금리 좀 좋으니까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내려갈 거죠. 미국도 금리 내리고 한국도 금리 내릴 텐데,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를 최근에 좀 접해서 이거 공유하고 싶었고요. 제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라부, 그러니까 미국 바이오텍 주식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이거는 뭐 금리하고 완전히 역 레버리지 관계거든요. 금리가 내리면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품이란 말이죠. 금리 마치 인버스 같은 상품인데, 채권 뭐 이런 거 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마 레버리지가 클 겁니다. 레버리지가 원래도 큰데 제가 또 3배 레버리지 들어가 있으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엄청나게 이제 상승할 것 같고요. 제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들고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사이에 뭐 한국의 2차전지도 날라갔고, 미국도 엔비디아 같은 AI도 또 날라가고, 뭐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참 배 아팠습니다. 바이오텍만 많이 못 가가지고. 예. 근데 바이오텍은 뭐 금리가 진짜 내려야지 움직이는 애니까요. 근데 제가 뭐 배 아프지만 저는 나중에 다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시기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2, 3년 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고, 예. 언젠가 제 인생에서 5년, 10년 안에 10배짜리 한번 터지면 되거든요. 10배만 놔도 됩니다. 5배만 놔도 됩니다. 예.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얼마나 확실한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AI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공부를 그래도 꽤 해서 저는 좀 확신이 오는 부분, 얼마나 싼지, 싼 것도 확실히 알겠고, 2008년보다 싸다니까 얼마나 싼지도 알겠고, 특허 절벽도 이제 히스토리가 있고, 그 굉장히 단순한 논리잖아요. 특허가 절벽된다는 거는 기존 바이오텍 기술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서 없어지고, 그 빅파마들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특허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수요는 이제 확 늘어나는 거죠, 갑자기. 근데 공급은 일반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 바이오 회사들 많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FDA 뭐 삼상 승인 받은 의약품이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뭐 한두 개 있다고 들었는데, 뭐 이번에 오스코텍에서 하고 있는 뭐 레이저 티닙 뭐 이런 제품들은 또 삼상 들어가지 않았죠 아직. 근데 그 전에 아마 큰 의약품은 아니고 하나 통과한 게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사실 이거 뭐 중국에서 공급을 하겠습니까? 뭐 일본에서 공급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스몰 바이오텍들 회사들이 전 세계 독점적인 그런 그 바이오 기술을 공급하는 곳들이거든요. 자금 규모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독점성과 그 희소성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저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수요로 하는 빅파마들이 현금을 갖다 잔뜩 쌓아놓고 실제로 이제 그 준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너무 뚜렷이 보이는 게임이죠. 그리고 이제 금리도 내려가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게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랜 세월 또 굉장히 소외돼가지고 싼 구간이 뭐 얼마나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3년 4년. 예. 사모으기 좋다는 거죠. 제가 뭐 28년을 그때도 봤는데, 뭐 제가 막 AI 같은 거 뭐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급등할 줄 알았다고 치더라도 짧은 기간에 뭐 사모은다는 것보다 긴 기간 동안 계속 물 타면서 물려가지고 사모은다, 이게 확실한 주식을, 저는 그게 좀 더 유리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서 먹지도 못했을 거고, 지금 이제 확인됐으니까 알죠. AI 이게 진짜였네, 뭐 비트코인 1억 가는 거였구나, 그거 다 이미 끝나버린 게임에서는 알 수 있는데, 그건 뭐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뒤돌아보면 안 되죠. 앞을 예측해야 되는데,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지금 저한테는 미국 바이오텍. 뭐 더 예측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세상엔 뭐 다 전문가도 많고 보수들도 많고 다 또 리서치하는 종목들이 다르니까. 예.
근데 저는 뭐 이쪽을 리서치 해왔기 때문에 이거밖에 답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수많은 답들 중에 한 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28년이니까 굉장히 길게 남았죠. 지금 24년이니까 4년 정도 남았는데, 본격적인 랠리 시작은 26년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 해도 1년 반 이상 남았죠. 그때 25년 한 5년 후반기쯤 들어가셔도 많이 올라와 있겠지만 그 뒤에도 먹을 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확인하고 들어오셔도 좋겠고요. 이미 작년 10월부터 라브가 지금 뭐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확인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리 인하 이야기 조금 나오니까 엄청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금리 인하되고 계속 진행되고 특허 절벽까지 겹친다 그러면 매우 오르겠죠. 그리고 최근에 AI 쪽에서도 바이오텍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젠슨 왕도 자기는 뭐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바이오 공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기술이라는 게 바이오텍에서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들 이런 기간도 단축시켜주고 비용도 엄청 감소시켜주고 성공률 올라가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텍들은 이제 원가 절감이 되는 거니까 수익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한번 녹음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첫째, 미국 소비자들 통장에 돈이 말랐다. 이제 더 쓸 돈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물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머니마켓 시장 대기성 자금이 역대 최대치 계속 갱신하면서 정권 시장인 앞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자금들이 지금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다. 금리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몰려 들어올 것이다. 요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돈공부, 오늘의 돈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